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청취자 여러분. 저만 부려먹다 못해 나중엔 제 뒤통수, 앞통수까지 친 이기적이고 못된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런데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결국 친 게 제 뒤통수가 아니라 본인들 뒤통수였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그 기막히고 시원한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0 후반의 직장맘이에요. 1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은 6살이 된 딸아이 아영이 하나만 보고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전 남편이요. 그 인간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겉으로는 서글서글 인물 좋고 세상 사람 좋아 보여요. 키 크고 직장도 괜찮고 사람들에게도 다정하게 잘 대했습니다. 저희는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저희 아빠는 좀 무뚝뚝하셨고 가부장적인 성격이셨는데요. 아빠는 늘 자기밖에 몰랐고 가족들은 다 자기 기분을 맞추고 희생해야 된다는 게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빠 때문에 엄마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날 거면 그냥 결혼 안 하겠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죠. 그런데 제 남편은 연애 시절 다정다감하고 착한 말투, 넓은 배려심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아빠와는 180도 다른 모습의 이 남자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딸 팔자는 엄마 닮는다는 말도 있고 또 자기 아빠랑 비슷한 남자랑 결혼한다는 말도 많잖아요. 그게 맞는가 봅니다. 싫든 좋든 결국 익숙한 것에 끌리는 게 사람 본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해보니 연애 때 그 다정하고 착하던 남편은 많이 달라졌고 제 결혼 생활은 행복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제 딸 아영이는 조산으로 태어났는데요. 1.5kg도 안 되는 그 작은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숨을 몰아쉬는 걸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매일같이 내려앉고 너무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많이 건강해졌지만 지금까지도 또래보다는 몸이 좀 약한 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여서 인큐베이터 생활을 했고 퇴원 후에도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이 다녔습니다.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했는데요. 그냥 보통 아이를 육아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심지어 저희 아영이는 자주 아프고 병원도 종종 가야 되다 보니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프든 건강하든 어떤 아이가 태어나든지 부모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힘든 건 아이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저 혼자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맞벌이인데도 저는 독방 육아를 했거든요. 아이 돌보랴 회사 다니랴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가방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를 하원시켜서 데리고 오는 것도 제 몫이었고 조퇴를 하고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 것도 다 제 몫이었죠. 그것뿐인가요? 밀린 집안일을 하다 보면 밤 12시를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제 몸이 1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남편은 뭐라고 있었냐고요? 육아에는 완전히 무관심했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당연히 저랑 많이 다퉜어요. 똑같이 맞벌인데 왜 나만 고생해야 되느냐고 저도 당연히 불만이 생겼죠. 하지만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싸우게 되면 저는 더 지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남편은 바뀌질 않을 인간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힘들다 어쩐다 울음이라도 터뜨리면 본인도 좀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될 텐데 그냥 싸우고 나면 그때뿐이고 또 똑같았습니다. 아이가 밤에 울든 말든 지 잘 거 다 자고 아이 젖병이라도 씻어주라고 하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엉망으로 해놓는 겁니다. 저도 오기가 생겨 제대로 해놓으라고 하면 제대로 했는데 이것보다 뭘 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니 자꾸 시키지 말라고 지가 더 화를 냅니다. 저도 싸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그냥 내가 하고 말자, 그냥 내가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모든 육아와 집안일이 다 제 몫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 그 다정다감한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지 몸 피곤한 것만 중요하고 가족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하는 이기적인 인간만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사기 결혼한 건가 싶을 정도로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남편은 그 차이가 컸던 겁니다. 특히 아영이가 갑자기 아픈 날이면 저는 정말 지옥을 오갔습니다. 저희 아이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고열에 잘 시달렸는데요. 한번 열이 나면 열도 잘 안 떨어져서 입원도 자주 하곤 했죠. 하루는 또 잘 자다가 갑자기 열이 오르는 거예요. 저는 해열제 먹이고 수시로 열을 재가면서 아이를 살피고 있었는데 아이가 너무 아픈지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럽고 너무 안타까웠죠. 제가 대신 아프고 싶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영이의 울음소리에 짜증을 막 내는 겁니다. 아이씨, 나 미치겠네. 나 내일 거래처 사장님하고 미팅 있어서 일찍 나가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게. 뭐라고? 지금 애가 아파서 우는데 그게 할 소리야? 아우, 진짜. 쟤는 왜 맨날 아픈 거야? 그러면서 베개를 확 들고는 작은 방으로 가서 자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기가 막히고 가슴이 갑갑해져 오더라고요. 저희 아빠 같은 인간은 안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희 아빠보다 더한 저런 인간하고 내가 결혼을 했구나 숨이 턱턱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남편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은 애초부터 딸은 별로 안 좋아하고 아들 손주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딸인 저희 아영이를 썩 좋아하지 않았고 아영이 낳자마자 둘째 가지라고 닥달을 하시던 분이에요. 가뜩이나 아영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심지어 아프기만 하니 아예 대놓고 싫어하셨죠. 아영이가 자주 아프고 예민해서 보채면 어머님은 아유, 저 짐덩어리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경악을 하며 따졌죠. 어머님, 짐덩어리라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혼잣말도 못해?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저거 병원비로 우리 아들 등골 빠지는 거 안 보여? 우리 집안에는 저렇게 아픈 애가 없는데 혹시 네 유전자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전에 명절에 갔더니 친척분이 놀러 오셨는데요. 그분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저 짐덩어리 떼고 새장가 보내야 되나 싶어요. 어찌나 고생인지 내 마음이 아파. 그 친척분도 놀라서 손녀랑 며느리도 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농담이지. 속상하니까. 라고 하셨는데 친척분도 놀라서 식겁하는 말을 친할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남편도 다 들었으면서 모른 척하고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댔죠. 제가 너무 미련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원래 성격이 화를 잘 못 내고 참는 성격입니다. 저한테 그런 건 둘째치고 저희 딸한테까지 그러는 게 너무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뿐이었어요. 저한테는 화를 내는 것보다 참는 게 더 쉬운 일이었으니까요. 결혼해서 행복할 데가 없고 마음이 늘 불편하고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둘째 가지라고 아들 가지라고 닥달하셨는데요. 저는 아영이만 해도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둘째는 도저히 무리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영이 하나한테만 집중하자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죠. 남편도 저를 위해서 동의를 했다기보다 아이 하나만 있어도 돈이 많이 든다고 판단해서 둘째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합의하에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술 이후 남편은 부쩍 생활의 변화가 커졌습니다. 나 오늘 야근이야. 주말에 출장 잡혔어. 등등 일 핑계를 대면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론 일이 워낙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그 전에 자주 일이 너무 많고 바쁘다는 얘기도 곧잘 했거든요. 저는 회사 일에 아이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다 보니 남편까지 신경 쓰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러다가 추석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공교롭게 이번 추석에 외국 출장이 딱 걸렸어. 무슨 추석에 외국 출장이야? 우리나라나 명절이지 다른 나라도 명절이야? 하여튼 아영이 자주 아프니까 이번엔 엄마 집 갈 필요 없이 당신도 그냥 친정 가 있어. 가서 푹 좀 쉬어. 라는 겁니다. 남편이 추석에 출장을 간다는 게 좀 뜬금없긴 했지만 시댁에 안 간다는 건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서 순순히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추석 연휴 저는 친정에서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송편도 빚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추석 마지막 날 엄마가 아영이랑 동네 한 바퀴 하고 오겠다며 저한테는 좀 누워서 쉬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쉬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시누이 SNS 알림이 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시누이 SNS를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그날은 무심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우가 언제 간 건지 해외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을 잔뜩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코멘트에는 가족여행 너무 행복하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가족이라면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갔다는 건가? 뭔가 이상한 촉이 오더군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신우는 총 10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거의 자기 혼자 찍은 사진이거나 배경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한 장에는 사진 속에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에 같이 간 사람들이 비쳐 있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다 치는데 너무 황당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죠. 저한테 출장 간다고 했던 남편이 그 리조트에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게 뭔 줄 아시나요? 남편 옆에는 제가 처음 보는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어떤 낯선 여자랑 어깨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그 여자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남편 가슴팍에 달라붙어 있는 모양이었죠. 그걸 보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도 안 오는 거예요. 출장 간다고 한 남편이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하고 여행을 간 것도 황당한데 남편 옆에 처음 보는 다정한 포즈의 여자.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고 시부모님이랑 신우랑 왜 같이 여행을 간 건지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이 저를 작정하고 속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마침 집으로 들어온 엄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딸, 왜 그래? 엄마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조차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니 엄마한테 섣불리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대신 엄마에게 잠깐 아영이 좀 봐달라고 하고 지갑이랑 차키만 들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신우가 SNS에 여행 날짜를 적었는데 귀국날이 오늘 아침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집에 도착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운전대를 잡은 손이 분노로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곧장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시댁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문을 확 열고 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거실에는 여행 가방과 면세점 쇼핑백이 잔뜩 널브러져 있었고 그 인간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동시에 다 굳어버렸죠. 이게 다 뭐야?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하하하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표정은 미안함이 아니라 귀찮게 됐네. 딱 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신우 SNS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출장이야? 나 속이고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거야? 그리고 이 여자 누구야? 그러자 지켜보던 어머님이 제 손에서 그 핸드폰을 뺏어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그러더니 사진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그래, 너도 다 알게 됐나 본데. 잘 됐네. 마침 우리도 너한테 할 말 있었는데. 할 말이 뭔데요? 우리 지훈이 너랑 이혼시킬 생각이다. 아영이는 네가 데리고 살아. 라는 겁니다. 난데없이 이혼시킬 거니 저랑 딸아이랑 나가 살래요. 이게 얼마나 기막히고 코막히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남편 놈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말할까 했는데 어쩔 수 없네. 다 알았으니까 변명 안 할게. 엄마 말대로 우리 그만하자.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작정하고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다 저를 속였는데 심지어 바람까지 피고 그 상간녀랑 여행까지 간 건데 저한테 눈꼽만치도 미안한 감정도 없이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참 벙쪄 있다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와, 살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다 겪네. 다들 미치셨어요? 이 집안에는 제정신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진짜 미친 거냐고요? 그러면서 저는 바닥에 있던 면세점 봉투를 집어던지고 캐리어 안에 있던 물건들도 미친 듯이 집어던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었거든요. 제가 난리를 치니 시부모님과 신우는 미쳤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남편도 저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고 어머님은 소리를 질렀죠. 야, 너 미쳤어? 저는 남편 뺨을 한 대 더 올려붙이고 싶었는데 남편이 제 팔을 낚아채더니 확 미는 겁니다. 저는 바닥으로 주저앉았죠. 아, 왜 이렇게 생 난리를 치고 지랄이야? 너랑 못 살겠다고. 네가 사람 새끼야? 그냥 누구야? 같이 여행 간 그냥 누구냐고. 얘기해줄게. 우리 회사 사장 딸. 뭐라고? 귓구멍 막혔냐? 우리 회사 대표님 딸이라고. 외동딸. 그런 잘난 여자가 나 좋대. 나도 소영씨 사랑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 같은 애랑 사귈지언정 결혼을 하는 게 아닌데 완전 판단 미스야. 제대로 똥볼 찬 것 같다고. 너랑 결혼하고 행복한 적이 없었어. 나한테 네가 한 게 뭐 있어? 맨날 바가지 긁었지. 질질 짜면서 어머님 아버님은 나한테 왜 그러시냐. 당신은 왜 나를 힘들게 하냐. 어쩌고 저쩌고. 길 막고 아무 남자한테나 물어봐. 허구한 날 질질 짜고 하소연하는 여자 좋아할 남자 아무도 없어. 나 당신이 하소연할 때마다 돌아버릴 것 같았어. 그뿐이야? 아영이는 아프고 허구한 날 병원에. 나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 애 우는 소리도 싫고 당신 징징거리는 것도 싫어. 소영씨는 달라. 쿨하고 잘났고 화끈해. 나는 그런 여자가 맞아. 그래서 너랑 이혼할 거야. 내가 뭐 잘못됐어? 라는데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한 거 가지고 지도 힘들었답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잠도 못 자고 아이 보고 집안일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개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 놈은 지한테 몇 마디 했다고 애가 좀 울었다고 저랑 사는 게 힘들고 집에 오기 싫었대요. 와, 정말 그 말을 듣는데 그때의 제 심정은 말로써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벙쪄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까지 거들더군요. 우리 지훈이 앞길 막지 말고 좋게 좋게 이혼해라. 내가 봐도 너네 서로 안 맞아. 맞아요, 언니. 저도 소영 언니가 더 좋아요. 소영 언니가 저 그 회사 취업도 시켜준대요. 솔직히 언니는 그럴 능력도 없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에게 내뱉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곱씹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푸하하 하고 터져나왔습니다. 즐거운 것도 아닌데 실성한 것처럼 웃음이 안 멈추더라고요. 제 웃음소리에 그 인간들은 뭐야 저 미친년은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뭐야, 너 지금 미쳤어? 왜 웃어? 저는 눈물을 쓱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이혼할게요.
저도 이런 미친놈의 집구석에서 더 이상 있을 이유 없어요. 그런데 그냥은 못 나가고요. 돈 주세요. 사장 딸이라고요. 그럼 돈도 많겠네. 돈 내놔요. 그러면 내가 쿨하게 이혼하고 나가줄 테니까. 제 말에 자기들끼리 황당한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거 깔끔하게 제 앞으로 단독명의 이전해 주세요. 그럼 저 군소리 없이 아영이 데리고 이혼해 줄 테니까. 제 말에 시어머니가 펄펄 뛰었어요. 뭐? 너 돌았니? 그 아파트가 5억짜리야. 5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인 줄 알아?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 말던가. 그 여자 이름이 소영이고 그 회사 대표 딸이라고요. 볼만하겠네. 내가 다 까발릴 거야. 죽어도 혼자는 못 죽지. 뭐야? 잘들 생각해요. 내가 지금 그 집이라도 받고 조용히 이혼해준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을걸? 사람 이렇게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는데 나도 이제 내가 무슨 짓 할지 몰라. 당신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 회사 가서 시위라도 해볼까? 아니면 인터넷에 실명으로 글이라도 올려서 아주 개망신 줘볼까? 저는 원래 화도 못 내고 웬만하면 참는 성격인데 그 순간 정말 눈이 뒤집히고 물불 안 가려지더라고요. 누가 저 건드리면 정말 다 뜯어 먹어버릴 정도로 화가 났거든요. 제가 눈에 핏발을 세우고 그렇게 말하니 저 만만하게 보던 그 집 식구들 찍소리도 못하고 서로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법적으로 하면 그만이야. 그렇게 해. 내가 지금 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것 같아 보이나 본데 어디 해봐. 내가 못할 것 같아? 나 지금 너 죽고 나 죽고야. 절대 순순히 너랑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사는 꼴 못 봐. 아주 제대로 똥칠해줄게. 원래 나 같은 사람 건드리면 더 무서운 법이야. 내가 무슨 짓까지 하는지 어디 지켜봐. 저는 그렇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제 짐 챙겨서 일단 집을 나왔고 곧바로 변호사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이용해 상간소송 소장 작성을 했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거라고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냥 소장일 뿐인데 그걸 보고 남편은 시겁한 모양이었어요. 평소에 제가 그냥저냥 참고 마냥 삭히니 저를 만만하게 보고 이혼해달라고 난리친 모양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다가 힘없이 쫓겨날 줄 알았겠죠. 하지만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 저도 이번엔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시가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긴급 회의라도 했는지 저한테 좀 보자고 연락을 하더군요. 우리끼리 얘기해 봤는데 그래 알았다. 그 아파트 너 가져라. 독한 년. 대신 깨끗하게 이혼해다오. 애도 네가 키우고 그 아파트에 양육비 일시불로 포함돼 있는 걸로 해라. 5억짜리니까 그 정도는 충분할 거다. 그리고 애 핑계든 뭐든 다시는 우리 아들한테 연락할 생각 말고. 이혼하면 아예 남담인 거야. 알았니? 그들은 저에게 그 아파트 명의를 넘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대출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출 금액은 적어서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사실 결혼기간이 길지 않아 법적으로 하나 재산의 규모로 보나 절대 그 아파트는 제가 못 얻어냅니다. 하지만 제가 다 터뜨리겠다고 하니 그들 입장에선 저를 막고 싶었겠죠. 그 대표 딸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니까요. 그들은 5억 아파트 저한테 주고 그 대표 딸을 잡기로 마음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협의 이혼을 했고 이혼 조정은 2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제 손에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 들려 있었죠. 제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그 등본을 쥐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한 행동은 그 아버지라는 권 대표 사장에게 등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상간소송하지 않고 인터넷에 글 올리지 않고 이혼 협의로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아파트를 받았는데 그의 아버지에게 알리는 건 약속한 적 없는 논외의 일이었으니까요. 물론 유부남이랑 놀아나는 그 여자의 아빠도 똑같은 인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부전 여전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 사실을 알리긴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남편 회사의 그 권 대표라는 사람에게 증거와 함께 등기를 보냈습니다. 기아의 따님 권소영 씨가 제 남편 최지윤과 불륜을 저질렀고 자세한 증거는 첨부합니다. 라고요. 당신 딸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당신도 알아라 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제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대표님이 저를 좀 만났으면 한다고요. 딸 일로 저한테 뭔가를 따져 물을 건가 싶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할 말 다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 대표님이 너무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 해외 구매팀 최지훈 대리 전처라고 했죠? 네. 보내신 등기는 직접 확인했는데 내용은 알겠지만 좀 황당하네요. 어떤 부분이요? 권소영이 제 딸이라고 하던가요? 네? 권소영은 제 딸이 아닙니다. 제 딸은 미국 유학 가 있어요. 권소영은 제 딸이 아니라 죽은 제 친구 딸이에요. 네? 친한 친구 딸이었는데 그 친구가 죽고 자기 딸 취업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내가 흔쾌히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준 거고, 나는 권소영 씨랑 부녀 관계도 아니고 그 어떤 친인척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인즉슨 권소영 양이 내 딸이라고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대표님도 차분하게 말하셨지만 몹시 놓여 보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표님 딸이라고. 그래서 조강지 쳐버리고 내 딸이라고 하는 권소영하고 재혼을 하겠다? 참, 무슨 이런... 저는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권소영이 대표님 딸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 이거 두고 볼 게 아니네. 권소영 양도 친구 딸이라서 스펙도 안 되는 사람 특별히 취업시켜준 건데 은혜를 웬수로 갚아? 참... 하면서 이를 꽉 깨무시더라고요. 성도 건씨라서 의심할 것도 없이 부녀 사이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둘은 아무 사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권소영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대표 딸인 것처럼 속였다는 뜻이었죠. 너무 벙찌는데 그 대표님은 일단 알겠으니 저보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 회사를 빠져나왔죠.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 모두 속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어벙벙하다가 곧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깨달았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사이다 100병은 마신 기분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굳이 남편이나 전 시모에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으로 보이니 알아서 처리를 하실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며칠간의 시간이 흘렀고 그 대표님이 잠깐 회사로 와줄 수 있느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남편네 회사로 가게 되었는데 대표실을 찾던 와중 어디선가 아주 익숙하고 귀에 거슬리는 고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건 전 시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분으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갔더니 어머님이 복도에서 어떤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 여자는 속수무책으로 소리만 지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놀라서 쳐다보고 있고 워낙 어머님이 그 여자를 개패듯이 패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만하시라고 말리려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너무 극도로 화가 나 있어서 무슨 성난 황소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틈에 놀라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잠시 후 그 인파를 뚫고 전 남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진짜 왜 이러시냐, 여긴 어떻게 들어왔냐며 전 시모를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전 시모는 전 남편까지 떠밀더라고요.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전현이 거짓말하는 거 몰랐어? 전현 대표 딸 아니라며. 아, 엄마. 그건 일단 여기서 나가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너 이혼까지 했는데 네 전처한테 그 비싼 아파트까지 줬는데 전현이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게 말이 돼? 하더니 전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까지 하는 겁니다.
전 남편은 본인도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전 시모한테 제발 좀 일어나시라 그러고 전 시모한테 얻어맞은 그 여자, 아마 그 여자가 권소영이겠죠. 그 권소영은 다른 직원들이 부축해주는데 코피를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님에게 가만 안 있는다,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악을 썼습니다. 맞고 보니 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에 주저앉아 있던 어머님이 또 눈이 돌아 쌍욕을 퍼부으며 달려들려고 하고 다른 직원들이 겨우 말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냥 말리지 말지 싶기도 하더라고요. 잠시 후 경비분들이 달려와서 전 시모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 어머니니까 자기가 모시고 가겠다고 쩔쩔매고 있고요. 아주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권소영은 머리가 산발이 되어 코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른 직원들 부축을 받으며 제 곁을 지나갔습니다. 권소영은 제 얼굴을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저 여자가 권소영인 줄 알았잖아요. 얻어 터져서 제 곁을 지나가는 모습을 가만 보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겨우겨우 어머님을 일으켜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사람들이 다 웅성거리고 쳐다보니 창피한지 귀까지 빨개졌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모습을 빤히 봤는데 전 남편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흠칫 놀라는 겁니다. 제가 뜬금없이 회사에 와 있고 쳐다보고 있으니 놀랐겠죠. 그러더니 일단은 저를 힐끗대며 어머님을 모시고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기막힌 심정을 느끼며 대표실로 일단 갔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삼자 대면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대표님이 권소영한테 물었는데 권소영은 죽어도 자기는 대표 딸인 척 한 적 없다고 우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부르고 권소영도 부르고 저도 부른 거라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권소영은 피떡이 되어 나갔고 전 남편도 어머님 모시고 내려갔잖아요. 그 이야기를 전달받으신 건지 대표님도 기가 차서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더 들어볼 것도 없다고 미안하지만 이제 다 알겠으니 그냥 가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전 남편의 어머니가 찾아와 왜 대표 딸인 척 속였느냐 고함 지르며 권소영 머리채 잡았으니 삼자 대면에서 진실을 확인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대표는 어이없다 못해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권소영은 자기가 대표 딸인 척하면서 회사 유부남 직원하고 놀아나질 않나 그 유부남 직원의 엄마가 와서 회사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머리채를 잡질 않나 기가 막히셨겠죠. 결국 그 둘은 당연히 해고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회사에서는 진작에 권소영이 권 대표 딸이다라는 소문이 있었대요. 마침 성도 같고 권 대표가 낙하산으로 데리고 온 직원이다 보니 그런 소문이 기정사실된 거죠. 권소영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조차 하지 않고 마치 진짜 대표 딸이 된 것처럼 은근하게 속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남편하고 눈이 맞았는데 저희 남편은 대표 딸이라는 사실에 저와 아이를 내팽개치고 갈아탄 거죠. 시댁 식구들도 같이요. 결론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니 권소영과 남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재혼도 없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안 시어머니가 쫓아와 권소영의 머리채를 잡으러 회사에 온 거고요. 그 사이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것도 또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것도 아이러니하게 저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제대로 배신 때리는 바람에 5억 상당의 집을 제 명의로 돌리고 이혼을 했죠. 그것들은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 전 남편에게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이왕 그렇게 된 거 권소영을 두 번째 며느리와 아내로 맞이해서 잘 살아보라고요. 뒤통수 치는 것들의 사기꾼 며느리라니 얼마나 잘 어울리는 조합인가요. 저는 그 아파트를 정리하고 엄마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파트 판도는 제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들 텐데 양육비 일시불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 돈은 두고두고 필요한데 요긴하게 쓸 생각입니다. 늘 답답하게 참고 사는 게 능사인 줄 알았던 저. 하지만 그것들이 제 뒤통수 아니 앞통수를 때리려고 했을 때 아파트 내놓으라고 맹렬히 따졌죠.
지금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아닌 것처럼 따지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배신을 당했지만 그 개념 없고 답도 없는 시댁과 남편도 떼어내고 아파트까지 받았으니 저한테 나쁜 건 전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